네, 안녕하십니까. 헌법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여러분들 중요 문제 중심으로 추려가지고 하겠습니다. 문항수가 많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전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중요 문제 중심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8번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때 국민은 바로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41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죠. 옳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사형제도는 합헌 나왔죠. 1번이 틀렸고요. 자, 국가가 인권을, 즉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원칙을 확인한 규정이다. 맞죠? 그리고 인권보장, 반전체적 성격을 표시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 문제 나와 있죠? 가장 옳은 겁니다. 자, 우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법률에 규정된 허용된다. 여러분,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나 내지는 검열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죠.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또 2번. 판례야만 알 권리는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알 권리는 우리 21조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우리 헌법 1조 우리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에서 창출되는 권리로 보는 것이죠. 기본권 인정입니다. 틀렸고요. 또 3번. 언론 출판자의 주체는 언론기관이다. 여러분들 언론 출판자의 주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권은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재산권에 관해서 규정은 헌법 23조 2항하고 3항의 내용이죠. 자, 우리 헌법에는 23조가 재산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23조 일반적으로 1항입니다. 1항의 내용들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23조 2항을 보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3항에는 일반적으로 재산권에 관해서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재산권에 대한 수용. 자, 수용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유권을 박탈해가는 것. 또 사용 또는 제한입니다. 자, 제한 및 보상입니다.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보상은 법률로 정합니다. 자, 그래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나와 있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조항의 내용이죠. 자, 근데 우리 헌법 조항 23조 1항에서는 고전적, 즉 근대적 의미의 재산권 보장 사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보장 사고고 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본권이라는 권리 측면하고 또 사유재산 제도죠.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고 근대적 의미의 재산권 보장 사고가 23조 1항에 나오고요. 23조 2항에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적 의미의 재산권 행사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 23조 2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23조 3항에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보상의 정도는 현행헌법은 정당한 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46번은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자, 2항은 재산권에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봐야겠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아울러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6번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번으로 갑니다. 자, 48번 문제는 여러분, 우리 민법 764조죠. 자,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을 하라고 민법에 나와 있는데 그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가 포함이 될 거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죄 광고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고 강구하는 것이거든. 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성을 판단했죠. 자, 사제 강구를 허용하는 것은 바로 인격권의 침해 또는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를 헌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번은 인격권, 정답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5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신체의 자유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1항입니다. 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합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자, 맞았고요. 2번. 체포, 구속, 압수수색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서 법관의 신청에 의해서 검사가 발부한 영장, 여러분 잘못됐죠? 일반적으로 영장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장제도는 일반 영장 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청구하고 우리 법관이 발부하는 거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고, 우리 인신 구속을 막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인권 존중, 신체 의자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영장 제도이지요. 현재 영장 제도는 염라피 체포 구속 영장도 있고 또 압수수색 영장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지요. 그리고 검사가 신청 또는 청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사법경찰관은 사망, 현행범을 발할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자, 우리 영장주의 예외 있죠. 자, 현행범 같으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후영장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장제도는 우리가 사전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현행범 같은 경우는 뭐죠? 현행범은 우리가 사후영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후영장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은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나중에 체포도 계속하려면 영장 발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행범은 예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항은, 자, 4번은 모든 국민은 고문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강요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50번에는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으로 가겠어요. 52번. 자,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 나와 있죠? 1번. 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책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맞아요. 2번. 자,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이죠.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또 3번. 의무교육은 무상이죠. 부분적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상입니다. 또 4번은 모든 국민의 능력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틀렸죠. 능력에 따라서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대학 시험에, 즉 대학 입시 시험에 합격해야만 대학을 받을 수, 즉 대학 교육을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능력에 관계없이 틀렸어요. 정답은 1번. 자, 53번 문제입니다. 참정권인데 잘못된 건 나와 있죠? 1번. 자, 참정권, 우리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선거권이라든가 우리 공무단위권 등이 있지요. 자,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 하나라고 나와 있죠? 1번은 맞았고요. 2번.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선거법 제정에서 비로소 구체화된다 할 수 있고요. 또 3번. 대통령의 피선거권이죠. 만 40세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맞고. 자, 4번 틀린 게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 참정권이다. 틀렸죠. 이번 주민투표권은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권은 헌법에 나와 있지만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5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7번. 자, 현행헌법은 대통령을 취하고 있죠. 의원내각제 요소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하면서 의원내각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죠. 자, 의원내각제 요소를 볼 수 있는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대통령 국가 원수의 정부 수반이나 대통령제의 기본 요소고요.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 것도 대통령제의 기본적 특징이지만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지요. 정부가 법령을 제출한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내각을 같이 겸직하는 것 전부 다 의원내각제 요소죠. 대통령제는 고립성의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하고 행정이 각자 따로따로 가는 게 대통령제고, 의원내각제는 상호 교류 하겠죠. 상호 교류하기 때문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다. 또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내각제 요소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6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보시면 현행헌법상 입법과 행정관계에 대한 설명이 사당 자전거 나와 있죠. 1번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탄핵소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현행헌법의 통치제도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죠. 맞고요. 자, 3번 대통령은 국회 해상권 없죠. 현행헌법에 없고요. 또 국회도 내간 불신임권 없습니다. 자, 3번은 틀렸어요. 자, 4번은 국무총리면 국회 동의 필요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61번입니다. 국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일반 사면의 동의권도 갖고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소추 의결권도 있고요. 탄핵소추 의결이고 심판은 헌법재판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맞고, 국무총리 출석 요건도 있습니다. 자,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당연히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물어볼 때 한 가지이기 때문에 보시면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우리 감사위원입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입니다.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국회 동의 절차가 없다는 것. 잘 물어보는 거니까 봐두세요. 감사위원은 국회 동의가 없고요. 원장 제청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2번입니다. 국회 관련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죠.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입니다. 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아니합니다. 또 3번 일반적 국회 의결 정족수는 제가 출가입니다. 제적가반 출석가반수로 의결하죠.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걸로 봅니다. 자, 일반점들 가부 동수일 때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느냐, 국회의장이 결정권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 가부 동수일 때 국회는 부결됩니다. 이것도 잘 물어본 질문이니까 보세요. 그래서 가부 동수일 때 가부 동수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때는 일반적으로 국회 같으면 바로 뭐죠? 국회는 부결됩니다. 이 말은 국회의장이 결정권이 없다. 알겠죠? 가부 동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국회는 부결입니다. 근데 반대로 일반적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요, 내지는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법원, 대법원장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선위장이죠. 여기는 결정권이 있어요. 캐스팅보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회는 의장이 캐스팅보트가 없다. 자, 그래서 부결된 걸로 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좀 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하고 중서장은 의장, 즉 원장이 결정권이 있다. 국회는 부결됩니다. 맞고요. 자, 4번이 여러분 틀린 게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제적 3분의 1 찬성이 있어야 되겠죠. 대신 이 제명 처분 등에 관련된 것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4번입니다. 국정감조권이죠. 옳지 않은 것.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서 하는 것이죠. 또 국회는 행정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도 국정감조할 수 있고요.
또 검찰의 소추 행위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니 되겠죠. 역시 법원의 재판 적용도 국정감사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법원의 사법행정작용은 재판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상이 됩니다. 할 수 없다 틀렸죠?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국회 특별 정족수에 관한 문제죠. 잘못된 것. 자,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의 제명이나 자격심사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겠죠. 제적 3분의 2입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 발의는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해가지고 자, 우리 해임건의를 의결하는 것은 제적 과반수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3번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거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제적 과반수입니다. 의결하는 것은 제적 3분의 2죠. 자, 3번 틀렸네요. 자, 법률안 재의결 정역수가 특이하기 때문에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죠. 법률안을 의결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하는데 재의결 정역수는 제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6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임시의 소집은 국회 4분의 1이죠. 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 4분 이상 요구에 의해서 임시의 소집이 들어갑니다. 자, 1번 틀렸어요. 자, 국회회기는 제가 출가로 연장할 수 있고 맞고요. 자, 임시회기는 30일 초과하지 못하죠. 정계에는 10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 대통령이 임시 집회 요구할 때는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국회 임명 도의과 관계가 없는 것 67번 문제죠. 이것도 잘 물어보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자, 중선위장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호선입니다. 호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회 임명 동의권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이지요. 법률 정의에서 틀린 것 하고 나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고요. 제가 출가로 의결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15일 이내에 환무 국회 보내서 제의 요구 일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대통령이 공포 또는 제의 요구하지 아니하면 법률안은 확정이 됩니다. 자, 폐기되는 게 아니라 확정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69번입니다. 불체포특권 나와 있죠. 자,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맞죠. 2번 불체포특권은 국회 의결에서 제한할 수 없는 국회의원 특권이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입니다. 자, 체포 구금을 당하지 아니하는 건데 국회의원도 체포 구금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현행범인 경우하고 국회 동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체포 등이 가능한 것은 현행범인 경우. 또 한 가지는 국회 동의입니다. 이럴 때는 체포 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회 의결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4번에 국회의원은 포기할 수 없어요. 불체포특권은 포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69번은 2번이고요. 70번입니다. 자, 면책특권인데 옳지 않은 것. 1번. 정규 절차에 따라서 온내생한 직무집행 관련된 발언이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민형사 책임이다 면책이 됩니다. 즉,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현은 국회 예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물론 국회 내에서 내부적으로 징계 책임은 상관이 없어요. 징계는 상관이 없는데 국회 예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만 있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질문 하나 볼 것은 비공개에서 행한 자기 발언이죠.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쇄해서 공표해버리면 이때는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인쇄해서 공표하거나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일반인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SNS에 올린다든가 또 과거의 노회찬 의원 사건처럼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보도자로 나갔다. 이런 건 전부 다 면책특권을
없습니다. 자, 4번 맞아요. 70번엔 1번입니다. 자, 71번은 가로 넣기니까 한번 볼까요? 자, 가로 내용인데 기억. 국회 정계는 매년 1회죠. 임시에는 대통령하고 재적 4분의 1 이상 요구해서 소집됩니다. 또 니은 정계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대통령의 가능성이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죠. 자,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 성실한 의무가 있죠. 또 행정권은 대통령 수반 정부에 속한다. 맞고요. 자,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회 제적 가봐서 출석해가지고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되죠. 자, 4번 틀린 게 대통령이 고리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고 임기는 자녀 임기다. 틀렸죠? 대통령이 고리가 되면 국무총리 등 우리 법률정한 순서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하지만 60일 이내 바로 선거가 돼야 되겠죠?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대통령 되고 자녀 임기하는 다 틀렸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후임자는 새로 임기 5년이 개시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8번으로 갑니다. 감사원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5 내지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구성 맞죠? 2번. 감사위원은 국회 동의 틀렸죠? 감사위원은 일반적으로 국회 동의가 없고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입니다. 감사원장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1차 중임이 가능해요. 대통령 직속이죠? 맞습니다. 78번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0번 문제 하나 봅니다. 현행헌법상 사법제도인데 옳은 것하고 나와 있죠. 1번. 자, 원칙적인 3심제 실시를 명문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신급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급제라는 것은 우리 헌법 101조에 따르면 자, 우리 대법원과 즉 사법부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나와 있죠. 대법원과 각급법원. 신급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3심제는 법원조직법상 원칙입니다. 법원조직법상 3심제가 원칙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3심제 원칙은 없습니다. 2번. 자, 재판 처권은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를 포함한 건 아니죠.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 대법원의 재판받는 것, 즉 상고심을 받아야 할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또 3번.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한다. 자, 일반 법관 여러분, 우리 대법관 회의죠. 대법관 회의 동의받아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자, 4번 맞는 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은 우리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구직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법원만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자, 4번은 맞았고요. 자, 81번입니다. 법원인데 옳지 않은 것.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은 14인 맞죠. 2번. 2번 정도 잘 나오는 거예요.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관은 탄핵이나 또는 금고 이상입니다. 여기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당하지 아니한다. 또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과 뭐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파면당하지 않는 것은 파면되는 것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형의 선고가 있으면 파면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일반 법관은 대법관의 동의해서 대법원장 임명한다. 맞죠. 또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는 우리 법원사는데 일반점들 대법원 전합체에서 심판합니다. 맞아요. 2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84번 문제입니다. 자, 사법권 독립인데 가장 잘못된 것. 자, 사법권 독립은 법원의 독립하고 법관의 독립이 나오고요. 헌법 108조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도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3번.
법관의 인적 독립은 신분상 독립, 물적 독립은 직무상 독립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독립은 물적 독립을 말합니다. 자, 인적 독립이 아니고 물적 독립. 틀렸고요. 자, 4번의 법관은 대법관의 동의받아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맞죠? 84번의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으로 갑니다. 자, 86번은 헌재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잘못된 것하고 나와 있죠. 1번. 헌법재판소는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이죠. 2번. 헌법재판관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자, 2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임명 틀렸죠. 일반점들 헌재 재판관 9명은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국회의장이 지명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에요.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헌재 재판관 똑같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 파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 업무범위죠. 헌재는 자, 우리 위헌법률 심사죠. 법률의 위헌 결정. 자, 그리고 탄핵 심판. 그리고 정당 해산. 자, 그리고 헌법 소원, 권한쟁의. 그죠? 근데 이 중에 인용 결정할 때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은 권한쟁의만 아니죠. 권한쟁의 연답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위헌법률 심사입니다. 위헌법률 심사할 것이고 또 탄핵할 수 있죠. 탄핵 심판입니다. 또 정당 해산 제도가 있고요. 또 헌법 소원이죠. 권리 소원을 말합니다. 주로 헌법 소원. 자, 그리고 아울러서 권한쟁의 심판을 합니다. 이 헌재의 기본적 권한입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이 4가지 경우는 위헌 결정하거나 탄핵 결정, 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 인용 등을 할 때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권한쟁의에 관한 문제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이죠. 7인 이상 출석하여 가지고 여기는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대신 권한쟁의만 과반수이고 나머지 다 6인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았습니다. 86번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88번입니다. 헌법재판소인데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죠? 1번.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구인의 재판관. 그죠? 임명은 다 대통령이 합니다. 3명은 국회 선출한 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죠. 그래서 9명 모두 임명은 헌법 재판관들의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2번. 헌재 재판관 임기는 5년, 자, 6년이죠. 연임이 가능합니다. 2번 틀렸고요. 자, 정당 가입할 수 없다? 맞죠? 자, 그리고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이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권정타는 구두세다. 권정타는 구두세다. 이 말은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입니다. 자, 그럼 이거 아닌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은 서면 심리입니다. 그죠? 이거 2가지 빼고 3가지 빼면 우리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헌법소원이죠. 이때 심리는 기본적으로 서면 심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았고요. 88번은 2번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91번이죠. 헌재법 68조 1항이죠. 가로에 들어갈 말입니다. 헌재법 68조 1항은 우리가 권리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서 기본권 침해받으면 우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자죠. 또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면, 또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헌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 이 여러분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9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2번입니다. 현행 헌법소원제 틀린 거 나와 있죠? 1번. 자, 공권행사 즉 자기 또는 불행사 부작이죠.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어요. 맞고. 2번.
헌법소는 신속하고 적절한 권리 구제에서 다른 구제절차가 있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고도 구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헌법소원을 우리가 헌재법 68조 1항 권리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들 헌법재판소법 헌재법 68조 1항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죠. 자, 권리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 요건이 이렇습니다. 자,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권에 침해를 받는 경우이지요. 자, 이럴 때 우리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기본 요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이 말은 자기 또는 바로 부작이죠. 또 자기의 기본권입니다.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직접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 자, 그리고 현재 침해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도 보충성이에요. 자, 보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쳐도 구제가 안 되는 경우이지요. 그래서 우리 헌법소원의 기본 요건은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자, 그리고 보충성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틀렸어요. 다른 권리구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행사, 불행사에는 입법 사실 자기 부장이 불문이고요. 위헌 판단하기 위해서는 6인 이상 찬성을 요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3번 헌법소원인데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죠? 자, 1번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이지요. 이때 당사자 헌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헌재법 68조 2항입니다. 어차피 위헌 심판 재청을 하게 되면 그 재청권은 법원이 갖고 있는데 재청을 기각해버리면 바로 헌재로 와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도입니다. 맞았고요. 2번 헌재가 위헌결정을 적용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죠. 자, 원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헌결정된 법률을 적용해버린 재판이죠. 자, 그런 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 태도입니다. 또 3. 헌법규정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죠. 그죠? 위헌법률 심사이기 때문에 헌법규정은 대상이 되지를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틀린 게 여러분들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탄핵심판이나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96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옳지 않은 것.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대원장이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국회 동의 필요 없죠.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맞고요. 2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을 제정하고 또 법규면의 규칙도 제정할 수 있어요. 맞고. 자, 여러분 4번 틀린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가부 동수의 때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 같으면 부결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부분은 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9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9번 문제 보시면 헌법의 규정과 관련된 법률 연기를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죠? 1번. 자, 국가는 최저임금제 시행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고요.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닙니다. 법률 제목이 잘못됐어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연소자 근로보호는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노동상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지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100번입니다. 100번. 헌법상 통치기구인데 옳지 않은 것.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맞죠. 대통령 국가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 수반은 정부에 속한다 맞고요. 헌재는 법관장을 가진 9명의 재판으로 구성하며 재판관 대통령 임명도 맞습니다. 자, 4번 틀리는 게 법원은 명령규칙 심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위헌법률 심판과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 권한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02번 문제입니다. 기본권 주체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자, 애국인은 입국계좌. 여러분들 애국인은 입국계좌에는 없고 출국계좌에는 보장되고 있죠. 자,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태아는 제한적이지만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맞고요. 또 디귿. 사법인도 언론 출판 자유 재산권의 주체가 됩니다.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헌재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헌재는 포괄적인 재판권 사법권을 가진다. 들렸죠? 헌재 권한은 포괄적 재판권 사법권을 표현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헌법 규정은 위헌 심판을 할 수 없죠? 그래, 위헌법률 심판에서 그 대상은 법률 대상하는 것이고 헌법에 대한 심사는 할 수 없습니다. 또 3번 공권 행사, 불행사가 나오면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죠? 맞고요. 또 4번은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위헌 심판 제청하죠. 제청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105번에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헌법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